안녕하세요. 토통령입니다. 물건을 검색하다 보니 환매 등기라고 되어 있는데 환매 특약 등기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앞서 먼저 최근 법원 경매 정보지에 따르면 전국 법원에 진행되는 부동산 경매 건수가 종전달부터 계속 많아지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경기가 어려워지고 상위층과 중상위층들의 지갑이 닫히고 부동산 규제까지 강화되다 보니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그리고 예전에 갭 투자로 투자한 다주택자들이 갭뻥이 시작이 되었죠. 갭뻥이 뭘까요? 부동산 전세를 끼고 내 투자한 금액은 5%가 채 되지 않는 것이죠. 예로 5억짜리 집에 4억 8천에 전세를 주고 2천을 투자해서 아파트 시장이 우상향, 즉 집값이 오르게 되게 되면 그때 시세 차익을 남겨야 되는 겁니다. 즉 우상향, 올라야 할 아파트 가격이 올라야 되나 그러하지 못하고 아파트 규제로 인해 우하향, 즉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 버리니 오히려 전세자에게 전세금을 되돌려 줘야 되는데 그 되돌려 줄 돈이 없으니 전세권자가 다시 경매 시장에 되팔게 되는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갭이라는 거는 4억 8천에서 5억짜리 집인데 2천, 그거 사이를 갭을 가지고 갭 투자라고 하는 거죠. 2009년도에 부동산 몰락을 외치던 전문가들이 많이 나왔다가 집값이 대세 상승기를 맞이하니까 그 전문가들은 사실 온데간데 없고, 또 지난 몇 년간만 해도 갭 투자로 부동산 100채니 500채니 해서 투자책들이 서점에 많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많은 아파트를 투자해서 돈 벌었다고 책을 출간을 많이 했었는데 세무조사가 안 나오는지 정말 겁이 났어도 이런 책을 못 적을 건데, 그죠? 저도 아파트 몇 채는 해봤지만 사실 재미를 못 봤습니다. 왜? 저도 대세 하락기를 맞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내가 사는 집 외에 집을 한 채나 두 채 혹은 세 채를 가지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두세 채 임대만 줘도 관리해보면은 세입자가 뭐가 고장났어요, 뭐 좀 수리해 주세요 등등 기타 요구하는 게 많아져서 세입자 관리하려면은 정말 힘듭니다. 물론 오늘 하려던 이야기는 아닌데 말이 다른 데로 새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동산 불패 소액 투자에 꼭 필요로 한 주인에게 되파는 토지를 많이 탐구하고 연구를 합니다. 여러분도 저희 블로그나 영상을 많이 보시게 되면은 작은 과소 토지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작지만 정말 과소 토지가 대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나에게 또 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좋은 토지들이 있으니 같이 공부를 해 보도록 하고, 오늘 그 주제인 환매 특약 등기가 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매가 한자어로 돌아올 환 살매입니다. 다시 판 토지를 되사겠다는 겁니다. A가 B에게 토지를 파는데 진짜 파는 것이 아니라 기간을 정해서 팔게 됩니다. 왜냐, A가 그냥 팔면 되지 왜 기간을 정해서 팔까요? A는 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토지가 가격이 오를 걸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돈은 필요로 하고, 그러니까 진짜 팔지는 못하고 일정 부분의 이자를 주고 환매 특약 등기를 설정해 줄 테니까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후에 다시 내가 돈 갚으면은 다시 내한테 되팔아라 하는 일종의 계약인 거죠. 만일 그때 이 돈을 갖게 되면 환매 특약 등기를 해지를 하면 되는데, 돈을 못 갖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소유권 행사를 하는데 선순위냐 후순위냐가 중요합니다. 환매 특약 등기가 뭘까? 매도인이 약정한 금액을 매수인에게 반환함으로써 일정 기간 내 환매권을 행사하는데
다시 사올 수 있도록 하는 특약입니다. 여러분 민법 제590조 한번 참고를 해 보십시오. 매매는 계약과 동시에 체결이 되며 매수인이 지급한 환매나 대금 및 환매 기간 등을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3자에게 환매 특약에 대한 권리 주장이 가능, 선순위 환매 특약 시 주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토지를 팔겠다고 줘갖고 그 사람 소유로 됐는데 다른 사람이 모르고 환매 특약이 된 토지를 낙찰을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환매 기간을 정함으로써 이 사람이 먼저 선순위가 되었기 때문에 후순위 소유권을 취득을 하였다 하더라도 선순위에 대항을 못하기 때문에 소유권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순위인지 후순위인지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공매 물건을 가지고 실전 어떻게 환매 등기가 기입이 되어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관리번호는 2018-03439-003번이고요. 여러분들도 모르시겠거든. 온비드 공매 사이트나 아니면은 옥션 사이트에 직접 요 번호를 한번 치시고 입력을 하셔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대면 진관리 토지고요. 이미 감정가는 1,026만 6천 원인데 50% 정도 유찰이 되어서 누군가가 600만 원 가량의 낙찰을 받아갔는데 면적이 177제곱미터입니다. 한 51평 정도 되는 상황이죠. 토지 등기를 보면은 원래 양희구님이 지금 공매가 나오는 사건인데요. 원래 토지 전체는 양회구님의 토지였습니다. 근데 송기영님한테 환매 등기를 함으로 해가지고 한 331, 100평 가량을 2천만 원 가량의 환매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 평당 20만 원 가량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177제곱미터가 공매로 나왔습니다. 근데 600만 원의 낙찰을 받았으니까 평당 11만 7천 원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실제적인 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죠? 여기가 확인을 해보니 맹지에다가 길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 종전에 만일 환매 특약 등기가 전체에 이건 별다른 이야기인데 전체가 이 송기영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누군가 선순위로 환매 특약된 거를 후순위가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 송기영님으로 인해 갖고 소유권 상실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거는 아예 별개의 여기에 대해서 331에 대해서 환매 특약 등기를 했고 공매는 177만 나온 겁니다. 자, 환매 특약 등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볼게요. 그때 환매 특약 등기는 특약사항에 보면 대금 2천만 원, 매매 비용은 우선 1,000만 원 지급했고 환매 기간은 2020년 2월 5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에 2천만 원을 돌려주고 송아무개님으로부터 그 등기를 다시 양해구님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근데 그분은 이 지금 양해구님이 채무가 이제 세금을 이제 체납하다 보니까 악화되었다 보니 실질적으로 돈을 못 갚게 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다 보니 송혜구님이 이 소유권을 취득을 완전하게 본인 소유로 취득할 가능성이 높겠죠. 취득이 되겠죠. 근데 이분은 낙찰받은 사람은 제가 봤을 때 조금만 더 유찰이 되었더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은 송혜군 이 사람도 여기에 지금 낙찰을 받고 송혜군님이 평당 100평에 2천만 원에 거래를 했으니 평당 20만 원에 샀는데 자기는 11만 6천 원에 가량 샀으니 한 15만 원만 받아도 송혜구님한테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해서 받더라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600만 원 가량의 낙찰을 받은 듯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환매 특약 등기가 있다 그러면 전체인지 지분인지 지분이라 그러면 어느 지분에 환매 특약 등기가 설정이 되었는지
뭐 전혀 관련이 없다 그러면 환매특약 등기는 이렇게 등기사항에 기입이 되어 있지만 전혀 별다른 지분이 나왔다 그러면 신경 쓰지 말고 저가라 그러면 낙찰 받아갖고 만약 환매특약 등기가 지분으로 한쪽에는 2천만 원 걸렸는데 나는 500만 원이 평당 10만 원에 가져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20만 원에 샀지만 나는 평당 10만 원에 사왔기 때문에 2천만 원인데 이 사람하고 공유물 분할 소송을 해갖고 만일 더 유찰대가 낙찰이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2천만 원을 한 뭐 1,000만 원 밖에 못 갖고 올 수도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분으로 낙찰 받은 사람한테 그 사람이 살 가능성도 있겠죠. 손실이 많이 커지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뭐 평당 15만 원에 가져온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단기로 해가지고 한 250, 300 정도의 수익을 남길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말이 어려웠다 그러면은 재차 한 번 더 영상을 재차 돌렸다 반복했다 한번 그렇게 들어보십시오. 이게 뭐 여러 번 경매 공매를 하시는 분들은 좀 쉽게 이해가 되실 수도 있는데 처음 영상을 접하고 보시는 분들은 많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으니 블로그라든지 이거 외에 영상이 여러 건 있고 하니까 공부라든지 분석글을 좀 많이 보셔가지고 제가 무슨 설명을 하는지 뭐 제가 이해가 안 되도록 했다 그러면은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고 이거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수준이 있을 때 정도니까 그 점은 참고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